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사업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일괄 입찰 방식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국방부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해 일괄 입찰 방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는 지난 4월 무안군으로 선정됐으며 국방부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확정됩니다. 전남과 광주의 5월 무역 수지가 10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집계한 5월 무역 현황을 보면 광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15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로 7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전남은 수출이 22%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 수입은 33% 오른 38억 달러로 3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지역 경제가 주력 산업 실적에 따라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4월 광주와 전남의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광주는 자동차 산업의 호조로 제조업 생산이 4%가량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과 대형 소매점 판매 등 소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각각 14%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가 뚜렷했지만 석유 제품 수출이 92% 급증하며 전체 수출은 21% 늘었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광주 3.1%보다 높았고 교통비와 식료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땅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중단됐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유해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5일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둔덕 주변의 오염된 구역을 중심으로 유해 재수색과 토양 정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오염된 토양을 채취 또는 선별하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유해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오는 25일까지 오염된 토양 제거와 굴착, 복토 과정을 거쳐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22일부터는 수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쯤 전남 해남군 땅끝탑 인근 둘레길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 A씨가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A씨가 동호회 일행과 함께 등산하던 중 일행과 떨어졌으며 육로로 접근이 어려운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등산 도중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곡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1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새벽 2시 40분쯤 해남군 산이면의 한 곡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개 동과 지게차 2대, 곡물 60톤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억 9,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의 민선고기 인수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목포 대전환 준비위원회는 15일 목포 종합경기장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각 분야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목포시 재정 상태와 주요 현안,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해 민선고기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만나 콘텐츠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14일 광주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책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며 총 팔로워 수가 82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창작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전남광주 융복합 산업과 성장을 위한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전략 산업의 가능성과 융합 방안,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도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변호사 40명을 위촉해 올해 말까지 무안과 한평, 순천과 구례 등 8개 시군을 돌며 부동산과 민사 등 도민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상담합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본청과 동부지역본부에서 주 1회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 전화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망 전문 전시회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읍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기업, 연구기관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 73개사가 102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 전문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갱신하며 아동 친화도시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은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상위 단계 재인증으로 인증 기간은 오는 2030년 6월까지 4년입니다. 광양시는 아동 참여기구와 아동권리 지킴이 운영을 통해 아동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도서관과 놀이터 등 아동 이용 공간을 개선하고 숲 조성 사업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맛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문화예술축제 남문연락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 남문터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2026 순천 미식주간과 연계해 맛 예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며 순천의 음식 문화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융복함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8개 예술협회가 참여하는 주제공연 남문연락을 비롯해 클래식 발레 야외 공연 광장 안단테, 시민참여 무대 순천 가수왕, 거리예술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강진군 고려청자 박물관이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현대 도예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제26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도예 작가와 관련 분야 전공 학생 등 청자 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자 태토와 유약을 활용한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성과 창의성, 기술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1차 서류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고려청자 박물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할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 금지구역 위반과 미등록 낚시어선 운영, 승선 정원 초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했던 전남도 의회에 사무동이 증축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2일 오전 청사에서 김태균 도의장과 김대중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동 증축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증축된 사무동은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무동에는 도의회 기존 청사에 있던 총무 담당관실 등 4개 담당관실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열리는 첫 임시회 본회의 장소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투자와 관련해 전남 광주의 반도체 공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집적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전후 공정이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감당하며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아우를 조건을 갖춘 곳은 남부권밖에 없다며 부지와 인력, 정주 여건까지 갖춘 전남 광주가 반도체 집적단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광주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 중인 첨단 3지구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민영배 당선인이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의 이날 방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져 지역사회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후보지로 광주 첨단 3지구가, 대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지로는 해남 솔라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융합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남 솔라시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용지, 용수 공급 여건 등을 갖춰 반도체 공장 입지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후공정 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산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호남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새벽 시간대 바닷물 수위가 최고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빗물 펌프장과 배수관문, 수문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해안 저지대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안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주차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남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텃밭이던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를 파고든 건데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일당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공고했던 전남 정치 지형의 균열이 본격화됐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대항마 역할을 했던 무소속 지대에 조국혁신당이 가세해 새로운 다자 구도를 만들며 대한정당으로 부상한 겁니다. 가장 극적인 이변은 기초단체장 선거였습니다. 징검다리 5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후보의 철옹성을 깨뜨린 신안군수 선거와 현직 군수와의 초박빙 접전 끝에 군정 교체를 이뤄낸 장흥군수 선거 모두 조국혁신당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당과 현역이라는 이점을 정면 돌파해 거둔 성과입니다. 실제로 지난 민선 8기 7석이던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은 이번에 3석으로 반토막난 반면 조국혁신당은 2석을 거머쥐며 행정 견제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풀뿌리 민심의 척도인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점 확보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의원 당선자는 모두 6명으로 여수와 순천 등 전남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표심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당 투표인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4석을 확보했습니다. 일당 독점 정치의 오류를 저희들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지역의 부조리나 병폐에 대해서 거기에 눈 감지 않고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저희들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저는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변화가 전남의 일당 독점 부작용을 막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건강한 경쟁 체제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사실 경쟁 정당이 없으면 정책적 효과들이 저는 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그런 제3의 정당들이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던 전남의 절대 공식에 균열이 가면서 지역 정치권은 이제 치열한 성과 경쟁 체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독점 구조가 깨진 자리에 들어선 정당 경쟁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가장 다른 결과가 나온 곳, 바로 순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숨은 민심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우리 순천 시민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종래 불통의 시대, 신뢰 부족의 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이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70% 이상이 월 수익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죠.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순천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공사는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준비된 마련된 재원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청년들, 원도심 등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사업을 보면 국가정원 안으로 좀 국한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밖에 있는 순천시도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일부분을 떠나서 전체가 같이 발전하는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일부 분들이 노 시장님하고 오랜 동안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전 시장님이 하신 걸 모조리 뒤엎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온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2의 제조청이 필요한데 그게 순천이 가장 적합하다. 왜 적합하냐면 방산산업은 군사 무기를 만드는 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양제철 있잖아요. 수많은 부품들을 전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차역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우리 순천역이 있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해야 되는 수출항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양항이 전국 최고의 컨테이너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신대 5만 명, 6만 명의 젊은 세대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만큼 적합한 도시가 없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우리 순천시정을 같이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이 도시를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4년간 많은 조언해 주시고 언제든 저한테 소통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도 공개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항상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